그럼 지역 감정을 획책한 대표적인 정치인은 누구냐? 이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박정희라고 이야기하죠. 동서간의 지역 갈등을 유발한 건 박정희인데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 될 무렵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지역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인 정치인이었던 김대중이 박정희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박정희는 김대중 한 명을 떨어뜨리려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일주일간 목포에 있었고 그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 시민들이 김대중을 딱 당선시키니까 그때부터 목포를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린 게 박정희입니다. 지역주의 문제 있잖아요. 네. 네, 강연도 하셨고 네. 박정희 때 전까지 하면 박정희 전까지는 사실 박정희를 그 정말 많이 지지했던 지역이 호남이었다.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엄청록. 네. 예. 뭐 기술자지만 엮이면서 이제 박정희의 그 소위 말해서 고무신 선거와 함께 이제 박정희가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그러면서 지역주의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아픈 시절이에요. 야, 제가 실은 제 유튜브에도 지역 감정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찍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 감정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라고 하면 그것만 또 30분을 찍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감정의 책임을 정치인 중에 누가 져야 되냐? 네. 일부는 김대중이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 했죠.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 일단 김대중은 지역 감정의 최대 피해자이지만 네. 최대 수혜자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향이 호남이 아니고 경상도였다면 벌써 대통령이 훨씬 더 빨리 됐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 최대 피해자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JP 연합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무너져도 호남의 맹주로서 자리를 잡았던 정치인으로서 그 자리를 잡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럼 지역 감정을 획책한 대표적인 정치인 누구냐? 이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박정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야, 역사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을 쪼갠 건 누가 뭐래도 김일성하고 이승만이죠. 근데 이제 남한 내에서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을 유발한 건 박정희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에게 15만 표로 이겼습니다. 그때 호남 전라도에서만 박정희에게 30만 표가 더 가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여수 순천 사건 때 체포돼 가지고 사형 무기징역까지 네. 사형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좀 감형이 되는데 그리고 10년까지 내려가거든요. 여수 순천 사건 때 남로당원 소위 빨갱이로서 체포당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 박정희가 당선되면 이 호남이 좌익 지역이라는 그 누명을 벗겨줄 수 있겠구나라고 몰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63년 다시 이야기해서 박정희가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 될 무렵만 하더라도 이 63년 대선만 보더라도 이 땅에는 지역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조선시대도 지역 감정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 때 지역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생겼던 근거가 뭐냐면 68년 총선에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당시 68년 총선에서 박정희 정당이었던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총선을 압승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젊은 신인 정치인이었던 김대중이 박정희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김대중이 그때부터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을 떨어뜨리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슨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총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목포에 내려가서 총선이 끝날 때까지 목포에 머무릅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 다 탄핵됐어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는 김대중 한 명을 떨어뜨리려고 일주일간 목포에 있었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그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 시민들이 김대중을 딱 당선시키니까 그때부터 목포를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린 게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목포의 눈물이 현실화돼 버렸죠. 당시까지 부산, 인천, 목포가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3대 항구였습니다. 그렇죠. 목포보다 작았던 울산, 창원, 마산, 진해, 포항은 거대 도시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전라도는 여전히 비포장 도로였고 계속 농사만 짓는데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로가 포장되고 막 트럭들이 다니면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이걸 호남 사람들은 봐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도 알게 되죠. 그 지역 격차가 박정희 때문에 생겨났는데 박정희 죽은 직후에 다시 한번 또 경상도 정치인에 의해서 광주가 그렇게 많은 아픔을 당했죠. 전두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감정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지역 감정에는 약간 천민 자본주의적 요소가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그 천민 자본주의적 요소 이게 너무 제가 자국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 그러니까 경쟁심 내가 옆에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맞아요. 돼. 그래서 자본주의적 체제 안에서 한국인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중국이 우리보다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군사력으로나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만 중국인 개개인은 우리보다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중국인 개개인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밉지만 일본인이 스미마셍하고 친절하게 다가오면 뭔가 좀 무슨 말인지 나보다 잘 되시죠? 사니까. 네. 동남아 사람들 우리한테 잘못한 것도 없지만 맞아요. 그냥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예전에 80년에 프로야구가 이제 82년에 창단되고 당시 전두환 때. 광주 무등 경기장 80년대, 90년대 그리고 대구 프로야구 삼성 경기장을 딱 보여주면 옷 입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이기주의. 우리가 인구가 많네. 우리끼리 뭉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게 되고 TV나 드라마에서 깡패 건달라든지 식모 역할라든지 이런 건 전라도 사람들만 하게 되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약간 차별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뭐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모든 대기업들은 다 경상도에서 시작된 기업들만 성장을 했고 호남 기업들은 다 죽어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그런 서름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서름을 다독거려야 될 텐데 다독거리기는커녕 이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광주 시민이 총을 들었다. 광주 시민이 폭도인 거 아니냐. 광주 시민이 총을 들기 전에 비무장으로 아예 합리적인 그냥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공수부대들이 총을 쏘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일반인들이 믿지 않아요. 광주 시민들이 먼저 총을 드니까 공수부대들이 총을 쏘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준 사격이 기가 먼저 막히죠. 있었죠. 예.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광주를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 감정이 좀 사라지려면 저는 호남의 인구도 늘어나고 호남의 기업체도 들어가서 호남과 경상도가 경쟁하려다가 서로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호남을 소외하고 경상도에 모든 게 밀집되어 있고 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역 감정이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호남의 몰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네. 몰표 이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맨날 그 말 하죠. 홍준표 시장. 근데 호남은 다 뭐 95% 나오지 않냐. 미친 진짜 그건 개소리 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민주주의 국가 어디든지 간에 자기 고향 출신들이 오면 더 많은 표를 줍니다. 근데 호남은요. 김대중에게 몰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몰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호남 출신입니까?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전라도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경상도는 그런 몰표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랑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상도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원래 자기 지역 출신에게 표를 주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호남인들은 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정치관 역사관을 같이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후보를 뽑아주자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경상도의 몰표가 만약에 어떤 후보에게 80%가 나왔다라고 하면 전라도가 90%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경상도에는 10%의 전라도 사람이 삽니다. 똑같은 몰표예요. 그렇죠. 똑같은 몰표인데 적족의 몰표는 제가 적족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경상도에도 정말 훌륭한 진보 지식인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경상도의 몰표는 전라도의 권력을 넘겨주기 싫다는 몰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몰표도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있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죠.